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우선 오늘 새벽 이제 캐비너시의 첫 번째 FOMC 회의가 있었죠. 우선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성명문이 기존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서 앞으로 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삭제하고 또 앞으로 기자회견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서 물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는 긴축이 당장 필요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편향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매파적인 시각이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3대 지수 모두 밀린 채로 마감이 됐고요. 환율도 다시금 1,520원대로 올라선 채 장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증시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반도체 단에서 조금 선발적으로 두드러진 강세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장비주 단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방어주 성격이 강한 금융주들의 흐름도 두드러졌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우리 시장 정말 힘이 강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하락하는 흐름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 들어서 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또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기까지도 했거든요. 이 특히나 ADR 상장 그리고 주주 환원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25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단 그리고 조선이나 전력 쪽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단타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일일 단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 그리고 미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연준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장 시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최근 이어진 AI 랠리에 더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는데요. 금리는 그대로였지만 연준은 올해 안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보다는 그 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강해졌고요.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다우존스 0.98% 하락하며 51,492선에 안착했고요. 나스닥 역시 1.34% 떨어지며 26,021선에, S&P 500 역시 1.21% 떨어진 7,420선에 마감했습니다. 초반 흐름은 상승과 하락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FOMC 결과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뛰어오르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방 압력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던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M7 종목들은 일제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아마존까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여전했고요. 연준 역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내놓은 점도표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1% 넘게 내렸는데요. 최근 AI 반도체 랠리를 주도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왔지만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고평가 부담이 다시금 부각됐습니다. 어제장 상승 마감했던 알파벳과 애플도 연일 하락세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기술주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고 애플은 경쟁사 대비 수익화 속도가 더디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AI 열풍으로 반등을 타던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해 월가의 리서치 기관이 경고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콕 집어 언급했는데요. 그 결과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과의 격차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1년간 이들의 버금가는 최첨단 AI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 오늘장에서는 3.46% 하락하며 힘내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종목별 온도차가 더욱더 뚜렷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스페이스X 역시 상장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조정받았습니다. 4.95% 내렸습니다. 최근 IPO 열풍을 이끌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꺾이자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메타는 5% 넘게 하락하며 M7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압력 집중됐습니다. 테슬라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은 달랐습니다. JP모간에서는 현 시점 브로드컴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한다라며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보냈는데요. 또 경쟁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에 브로드컴 4.3% 급등 마감했습니다.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 역시 2.2% 뛰었습니다. 시티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를 1,2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소식에 상승 마감에 성공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중동 지역 평화 소식에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유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향이 엇갈렸는데요. WTI는 0.98% 오르면서 76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0.28% 내리면서 78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이란 간 MOU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어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폭격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소식에 유가 변동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살펴보시죠. 안전자산은 상대적으로 잔잔한 흐름 보였습니다. 금은 선물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금선물은 0.62% 오른 4,381선에, 은선물 역시 강보합권인 7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메시지 이후 위험자산 비중을 줄인 자금 일부가 귀금속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장 월가에서도 연준의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카슨그룹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봤고요. 로젠블렛 증권은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금리 동결보다는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선반영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캐스터 문민지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두 가지 변수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FOMC 결과와 그리고 미 이란 종전 이슈를 중심으로 세 가지 체크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FOMC 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예상대로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벌써 4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그런데 시장은 금리 동결 자체보다는 연준이 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의 물가 조정치를 2.7%에서 3.6%로 상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시장의 금리 인하는 다소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에 FOMC는 금리 동결 속에서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고요. 그러면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단순 금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번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케빈 워시 의장 체제의 첫 정책적 공개가 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워시 의장의 통화 정책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준은 기존 성명서에 담겼던 추가 금리 조정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그리고 물가 안정 의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성명서 분량까지
금리까지 대폭 줄이면서 앞으로는 말보다 행동에 더욱 집중하겠다라는 신호도 보냈는데요. 특히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상을 예상한 뒤 위원이 가장 많았고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다만 워시 의장은 본인 금리 전망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보다는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기조가 확인된 만큼 업종별 온도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이란 종전 합의 소식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긴장은 완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체결했지만 시장은 후속 협상 과정에 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양측의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행동 중단도 포함된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MOU, 최종 합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군사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완전한 휴전까지는 아직 확인해야 될 숙제로 남았고 앞으로 공식 서명식과 또 후속 협상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 해운항공주처럼 이제 중동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체크포인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문민지였습니다.